남현이 재혼 상대였던 전 씨 사기 혐의 출국 금지입니다. 네, 일단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일단 출국 금지부터 시켰다라는 거죠. 지금 사기 혐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현이 공모 가능성 진정서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 씨 사기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들렸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기사도 나오고 관련해가지고 좀 내실 입장이 있을지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실 생각이세요? 네, 계속 해봐야 의미도 없고, 저는 어떠한 것도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전청조 씨. NCND였습니다. 뭐 가타 부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죠. 네. 근데 뭐 사실 전청조 씨야 부인을 할 겁니다. 부인을 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근데 일단 남현 여기 보면 남현이 공모 가능성 진정서도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전청조 씨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남현희 씨한테까지도 지금 같이 들이닥친 건데 이 진정서 누가 냈느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남현이 전청조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 전청조가 피해자들한테 남현이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었는데 남현이 공모 의혹, 네. 깊은 관계였었는데 몰랐겠느냐. 공모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알았을까요? 남 선수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봐요. 그런데 네. 사실 좀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재벌 3세라고 하고 그랬으면 좀 조금만 깊게 들어가서 몇 가지 체크만 해보면 될 사안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뭐 이거 시대의 사기극이에요. 뭐 재벌 3세 혼외자, 네. 그다음에 뭐 럭셔리 슈퍼카, 그다음에 뭐 거주지가 뭐 한 달에 임대료가 2,600만 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룻밤에 한 1,2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너무 휩싸여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랐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임신 테스트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청조 씨가 여자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신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사기꾼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이걸 전혀 몰랐다. 물론 처음에는 좀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정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충분히 뭐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봐요. 좀 말씀이 약간 혼란스러운 게 처음에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뒤에 말씀은 몰랐을까라는 말씀으로 지금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전 씨가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와줬는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그는 아직 나타난 게 없어요. 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주위 사람들도 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거기 어떻게 보면 일조한 좀 측면이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네. 그런 이제 진정서에 접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사기의 고의가 좀 있는지 알면서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도와준 게 있다고 한다면 공범관계가 좀 될 수 있죠.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으로는 남 선수도 혐의가 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전청조가 그러니까 정말 전방위로 이른바 사기를 치려고 했었는데 미수에 그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기를 당할 뻔했었던 사람 중에 한 유튜버도 있어요. 이 유튜버가 내가 그때 전청조한테 속을 뻔했어. 왜냐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더라고 얘기하면서 공개한 문자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네, 지금 만나자라는 거죠. 만나자는 얘기가 오고 가면서 전청조가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의미. 어느 나라 말이냐. 알 수 없는데 언뜻 보기에는 막 섞어 썼으니까 이거 재외동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참 이런 거 보면은 주원규 의원님. 좀 진짜 이러니까 사기당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치밀합니다 좀.
근데 사실 치밀하진 않아요. 한 걸음 떼서 보면은 네. 영어는 쉬운 영어를 썼고 아. 신뢰 같은 거, 그 신뢰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게 과연 재미교포가 그러네요. 됐을까? 신뢰가 더 어려운데 네, IM보다. 맞습니다. 그런 어설픔이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먹히는 이 현상이 네. 사실 이 전총조 씨 사건은 로맨스 스캠 플러스 금수저에 대한 동경의식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그 유명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또 사기를 네. 도모했거든요. 그리고 로맨스 스캠도 남현희 씨도 공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이 됐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한 번은 더 돌아보고 계속해서 경계해야 될 필요,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약간 이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문자뿐만이 아니라 보면 지금 자기가 재벌 3세다 아까 뭐 어떤 그 굉장히 좀 재벌 돈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혹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난 재벌 3세다고 얘기하면서 혹자한테는 자기 통장을 보여줬는데 51억이 아니라 51조가 찍혀 있는 통장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풍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또 다른 유튜버가 자기가 또 열심히 또 취재를 해본 겁니다.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전총조는 신용불량자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불자가 몇 번 연체가 좀 있었는데 연체 금액이 뭐 2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한데 61만 원을 못 갚아서 그런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6일 같이 볼까요? 네. 현재 땡땡카드에서 61만 6천 원을 못 갚아서 2019년 이후로 계속 신용불량자다라는 건데 김광사 변호사님, 네. 요거 짧게. 근데 신용불량자가 뭐 800만 원짜리 백해주고 3억짜리 차 사주고 이런 거 한 건 뒤에 공범 조직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직 이제 공범 조직은 뭐 아직 언론 보도 안 되고 있고 네. 이제 본인의 피해자들한테 저건 제가 볼 때는 사기를 쳐서 아마 본인이 뭐 고급차도 사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부터 카드를 빌려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 쳐가지고. 네. 그리고 나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뭐 현금으로 하얀다 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카드를 갖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입만 뻥끗하면 다 거짓말이고 저 전총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청조 씨에 대한 출국 금지와 함께 전 씨 사기 사건을 한 곳으로 병합해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경찰.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이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을 경찰은 송파경찰서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 씨가 서울 송파구 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병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 씨는 수없이 많은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전청조에게 건넸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피눈물로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 계좌 추적 영장 등을 신청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월세는 물론 경호원 월급과 남현희 씨에게 준 선물 비용 등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기로 돈을 벌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기 혐의나 피해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소환 일정에 대해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지만 세관에 관심이 많은 만큼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백 기자, 재벌 행세를 하려고 하면 전 씨가요, 아파트도 그렇고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겁니까? 네, 먼저 전 씨는 서울의 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 씨 가족과 잘 안다는 제보자와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고 그거를 월세로 임대를 해서 사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1년은 안 되는데 1년 정도. 해당 주상복합 가격을 저희가 찾아보니 제일 작은 평수로 보더라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보자 말대로 1년을 살았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5억에서 6억 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같은 주상복합에 사는 유튜버도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걸 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술 살려고 42층을 내려갔거든요. 42층에서 많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분도 흡연을 해서 저보고 이제 담배를 같이 피자. 1년에 5억에서 6억. 근데 백 기자, 또 사진을 보면 주변에 경호원들 대동하고 다니는 사진들이 있던데 이 사람들도 돈을 주고 고용한 거라면 이 비용도 상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전청조 씨는 검정색 대형 밴에 경호원 여러 명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경호원 한 명 월급이 1,500만 원이란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보자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호원들 월급은 1,500이 아니에요. 500에서 800 사이로 알고 있어요. 사진에 공개된 경호원만 4명인데 1년으로 치면 3억 원가량이 되는 겁니다. 또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차량만 해도 3억 원에 달한다는데 다 합치면 최소한 10억 원은 넘게 들었을 것이란 추론입니다. 예, 이거 말고도 추가로 들어간 다른 돈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수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큰 돈이 본인 돈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전 씨 계좌 추적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단돈 수십만 원도 못 갚는 신용 불량자란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주고 엄마 있잖아요. 예, 그 통장을 쓰고 있대요. 예, 자기 통장은 못 쓰고 신용불량자래요. 이렇게 전 씨가 가족의 카드를 쓰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 씨 가족 계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전청조 관련 사기 사건은 아직까진 단 2건입니다만 전청조 씨의 씀씀이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송파경찰서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현희 씨 상황 한번 보게.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진정 수준이에요. 현재로서는.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어제 남현희 씨도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정서가 서울경찰청에 들어갔다고 보도해드렸죠. 남 씨가 받은 벤틀리와 명품 가방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저희가 경찰에게 들어보니 남 씨가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곧 송파경찰서가 수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가 다 주도한 것이라며 피해자임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남 씨 역시 수사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청조 씨가 스토킹과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을 둘러보는 경찰관들이 눈에 띕니다. 남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남 씨 측도 스토킹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가 저녁에 이렇게 보면 4-5시 학원에서 오는데 안 오더라고. 이 근래 항상 여기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만 생각하고 있었죠. 전 씨의 체포 이후 남 씨는 경찰 방문 조사에서 전 씨가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각종 사기 의혹도 퍼진 상황이지만 남 씨는 스토킹을 뺀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선 경찰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었지만 남 씨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CCTV와 함께 전 씨와 남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경찰은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전 씨의 추가 소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는 각종 사기 의혹으로 고소 고발당한 전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이 되나요? 그 전청주 씨 걔 친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걔가 언론 매체마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준다 그랬다고. 전청조 대표님 맞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대표님이 아니세요 지금? 예.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제가 이제 제가 선생님 뭐라고?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실장님이신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 사안 좀 최근에 좀 계속 지켜보고 오셨던 이은희 변호사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나 그냥
이런 일이 다 있나 많이 놀라셨는데 우선 이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의 이름이 전청조예요.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전청조입니다. 이런 인물인데 최근에 펜싱 국가대표로 유명하시죠? 남현희 선수, 남현희 씨 관련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 지금 화면 요거 말고요.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 씨가 무슨 관련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온 게 있다 그래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거 좀. 일단 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전청조라는 인물이 남현희 씨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미팅으로 잡힌 펜싱 대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펜싱 수업을 좀 급하게 빨리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근데 그 펜싱 대결 상대가 일론 머스크였답니다. 이 뭐죠? 그리고요 옆에 보시면 이 남현희 씨의 얘기예요. 꼭 이기고 싶다고 저한테 레슨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때는 펜싱 사업 제안까지 했다. 이런 얘기. 이런 게 지금 알려졌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 전청조란 인물은 도대체 누굽니까? 원래 10월 23일에 이제 결혼 보도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서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재벌 3세 남성이다. 뭐 27세 남성이다. 재벌 3세라고 표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욕에서 승마를 했었는데 부상으로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뉴욕 네. 승마. 네. 그리고 글로벌 IT 그룹에서 또 임원으로 IT. 네, 재직을 했었는데 오. 지금 한국과 뭐 미국을 오가면서 뭐 교육 사업이나 IT 사업 같은 데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나오면서 사실은 두 분이 사진도 막 찍었어요. 그래서 막 화보처럼.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얼굴을 전청조 씨라는 네. 분의 얼굴은 가렸지만 저런 사진들이 화보처럼 나와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저 사진이 23일에는 이제 저렇게 그 스크리닝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직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뭐 인천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을 했다.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폭로와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사실은 남성이 아니라 96년생 여성이고. 여성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남현희 씨하고 결혼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현희 씨는 그거를 이제 이 재벌 3세인 건 속았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환자라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전환을 한 거는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정정드려야 될 게 성전환을 했다라고 알고 있었다고 했지 성전환을 했는지는 확인이 사실 안 되는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 법률적으로 전청조 씨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전청조입니다. 네. 저분이 여성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강화여중을 나왔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중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력이 중졸입니다. 근데 뭐 아까 뉴욕 뭐 IT 글로벌 IT 뭐 승마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23일에 저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 구글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해서. 왜냐면 이분이 말한 거대로면 뭐 승마를 뭐 전공을 해가지고 뭐 이 활동을 했었어야 되고 그 후에 뭐 글로벌 IT 그룹에서 뭐 일을 하려면 또 그 공부도 했었어야 될 거고. 뭔가가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흔적들이 있었겠죠. 네. 흔적은 없더라도 시간이 맞질 않는 거예요. 27살, 나이가. 26살. 네. 그래서 그날 찾아봤는데 없었고 전체적인 내용상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뒤미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거에는 아마 저분의 이제 얼굴이 공개된 것도 있고 이름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사기에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또 이제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제보를 하고 뭐 이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삽시간에 이제 지금 이분의 정체가 이제 수면위로 떠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짜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일단 경호원 얘기가 있거든요. 남현희 씨를 만났을 때부터 경호원을 대동했다는데 그 경호원 대동된 그 모습이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 이렇게 다녔대요. 본인 저 앞에 앉아 있잖아요. 얼굴 가려졌잖아요. 뒤에 경호원들이 서 있는데 월 한 명당 1,500만 원을 주는 경호원이었답니다. 이걸 대동하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본인을 누가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경호원 시켜서 뭐 지워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호원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의 반응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만남은 어땠냐에 대한 어떤 설명에 이게 어떤 이 언론의 인터뷰인데 제가 들었던 나이에 비해 어린 친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와서 놀랐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네요. 1,500
월 1,500만 원을 주는 경호원을 복수로 대동하고 다녔다. 근데 지금 이 전 씨 얼마 전에 경찰에 체포됐다고 좀 알려졌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이제 급박하게 정체가 이제 드러나고 하면서 남현희 씨와 이제 지금 전청조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결별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현희 씨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집.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보내줬던 전청조 씨가 아니다, 내 말을 좀 들어줘라, 만나줘라 하면서 이제 새벽에 그 집을 찾아가고 예. 이제 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뭐 이제 누르고 소리도 지르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남현희 씨의 어머니가 신고를 했고 예. 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날 입건되고 이제 체포되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도된 바를 들은 거로는 예. 전청조에 대한 스토킹 처벌을 남현희 씨가 원하는 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긴급응급 조치로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속방이 됐다 그러네요. 네. 그건 왜냐하면 체포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일단 뭔가 알아보고 일단 속방이 됐고 네, 접근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라는 조치는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알려졌습니까? 잠적 중이라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또 알 수가 잠적이에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문제의 그 고가의 그 집이 예.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중입니다. 어디 강남 쪽에 있는 그 높은 뭐 그 집 말씀하시는 네, 거죠 잠실에 지금요? 있는, 네. 왜냐하면 특정 주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럴 제가 게도 있겠네요. 법무를 지금 느끼진 뭐 않았습니다. 딱 들어보시면 압니다. 와, 어마어마한 곳에 사는구나.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여기도 들어보면 또 깜짝 놀라십니다. 오늘 기사도 나오고 관련해가지고 좀 내실 입장이 있을지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실 생각이세요? 네, 계속 해봐야 의미도 없고, 저는 어떠한 것도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남현희 씨나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인지. 잘 이제 알겠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네.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을지도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게 제 입장은 그래요. 뭔가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버님의 경험상 이걸 네. 정말 중재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근데 또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완전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 회피를 하시다는 방법이 있고 네.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또 조언을 구하고 그랬네요. 그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근데요. 다음 화면에 준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남현희 씨와 전청조라는 인물이 뭐 결혼한다고 일단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건데 그러면은 결혼이니까 진짜 강조 가까운 사이가 된 건데 뭐 동거를 했다 그래요. 그 사이에. 근데 가짜 임신 테스트기래요. 테스트기. 남현희에게 10여 개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왔는데 매번 양성이 나왔다. 그럼 임신됐다는 건데 근데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아까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임신 테스트기는 중국산인데 장난감이고 물만 닿으면 두 줄이 나온다고 해요. 장난감이요? 네,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유전자를 바꾸는 게 아닌데 DNA를 바꾸는 게 아닌데 임신이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지만 여성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네. 성전환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남현희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분은 자기가 성전환 자도 아니고 성전환 자들이 주변에 많은 게 아니니 임신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지금 자기가 공개해가지고 주변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뭐 성전환자인데 내가 임신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묻기도 어려웠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동생한테 예.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 달라고 해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는 또 이제 한 줄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한 상태들이 이제 이어졌었던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보세요. 아까도 소개됐지만 펜싱을 급하게 배워야 된다. 어떤 펜싱 대결이 있다. 비즈니스 때문에. 근데 대상이 일론 머스크다. 이런 걸 남현 씨가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굉장한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내가 조금 부자야 이게 아니라 예. 난 굉장한 부자야. 네가 상상할 수도 없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자 나는 수억 원짜리 차를 사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너한테 몇십억짜리 건물에 너의 아카데미를 차려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호원 대동하고. 경호원을 막 대동하고. 근데 이게 남현희 씨가 살고 있는 삶과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완전히 믿고 속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신출귀몰한 어떤 거짓말에 속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허접합니다. 근데 이 허접한 거짓말들이 아까도 무슨 네. 중국산 무슨 가짜 나오는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나요? 근데 사실 결국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는 예. 사기꾼의 현란한 거짓말이 아니라 속는 사람들의 욕망, 스스로의 욕망에 사실 속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 욕망을 파고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금전을 편취하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 거기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남현희 씨 관련된 사안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그 사안이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요, 이 문제 인물, 이 전 씨, 과거에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화면에 또 소개된 게 있는데 그 내용 좀 볼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사기 전과가 10개가 있답니다. 10개. 그리고 뭐 징역도 받았고요. 무슨 여기 보세요, 일단. 이게 19년도 있고요. 무슨 사기 앞에 거 다시 봐주세요. 앞에 거 명단 이게 목록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9년 뭐 18년 나오는데 투자금,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 앱 사기, 재벌 3세 사기, 미국 투자 사기, 1인 2억 사기, 아까 목소리 1인 4역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성별은 여자인데 다른 여성을 상대로 남성인 척하면서 혼인빙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라고 하면서 또 혼인빙자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느냐를 이제 막 개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냥 크게 얘기해 주시면. 크게 얘기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급박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줬어. 그러니까 나에게 금전을 줘. 나를 지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도 보면은 뭐 저기 몇백만 원을 내면 6개월 후에 50억으로 뭐 불려주겠다. 뭐 내 아내의 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아내가 있을 수 없겠죠. 여자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짓말을 근데 하더라고요. 그걸 다 저런 네. 분들이 사기 전과 시범이면 누가 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전과 시범이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저런 내용을 하면 속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그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경제 관련. 예. 그분한테도 접근해서 내가 그 재벌 혼외자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자고 했대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니, 재벌의 또 네, 그래서- 혼외자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재벌 혼외자가 나한테 굳이 뭐하러 사업을 하자고 하겠어? 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듣더라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도 없고 이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의 로또 당첨 같은 내 인생의 어떤 그 복권 같은 그런 날이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고든 거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실 남현희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 와중에도 다른 또 사기를 시도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통장 잔고에 51조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51조가 있다고 은행 앱을 보여주면서 잔고를 보여줬대요. 슬쩍. 51조를 현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군요. 그러면서 8억 사기. 그리고요. 이웃들에게 문자로 접근하는데 본인이 교포라고 미국에 살다 오니까 한국말이 서툰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썼대요. 뭐 와이프한테 다녀와서 그다음에 저거 밑에 거 보세요. I am 실례예요. 이게 무슨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여성이에요. 근데 와이프 얘기를 하죠. 근데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이건?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서영주 부대변인 지금 굉장히 웃음을 못 참고 계시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해석은 되는데 참 민망하네요. 보기에도 민망한데 저런 부분들을 아니 근데 너무 뭐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이게 이상한 애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변호사님 말한 대로 사기라는 것들이 그 사람이 속여서 속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욕망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고 정말 51조가 있는 사람, 젊은 혼외자, 재벌 그룹에 이런 사람과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본다는 그런 판타지, 그런 욕망들이 결국에는 이런 좀 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이거 좀 흥행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약간 이런 사기꾼 영화가 거의 있었잖아요. 그런 예. 끝판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막 새로운 내용들이 보는데 그냥 뉴스만 봐도요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이거를 믿었다는 게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거 많이 접하세요? 네, 왜냐하면 돈이 많아. 난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저기 모 은행에 VVVVIP 뭐 고객인데 내가 오늘 카드를 놓고 왔어. 생일 파티를 해야 되니까 500만 땡겨줘. 뭐 이런 사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행 앱을 넣고 나 51조 있어. 이거 보여주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공들인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면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짜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전청조 씨는 아마도 뭔가 목표한 그림이 이번에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재력가야. 그러니까 나한테 잠깐만 돈 좀 빌려줘. 이런 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라고 속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거는 더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그거는. 네, 근데 이게 뭐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도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믿거나 혹은 아예 성전환과 상관없이 예. 다른 성이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류의 사기도 굉장히 많아서 예. 사실은 그 잘 들여다보고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고 보면 구분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볼 때는 한 번 뭔가가 눈을 흐리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현희 씨의 상황이나 이 주변에 현재 돈을 투자한 혹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지금 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민현주 전 의원님은 속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설도 이런 소설은 사실은 안 나올 법한 지금 며칠 사이에 정말 뭐 굉장히 빠르게 그럴듯하지도 않은 지금. 일들인데 예. 실제로 이 사기를 당한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요. 예. 여러 가지로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회가 아닌가라는 불안하다, 지금. 그런 것은 많이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건 약간 이런 분야 전문가분들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목소리도 하나 더 있는데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정신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허언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어렸을 적에 무슨 뭐 결핍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등감 같은 거는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외모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뭐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외모가 아니고 뭐 이런 모든 아이덴티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남성 행세도 했다가 여성 행세도 했다가 정체감에 이제 혼란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허언증 비슷한 게 있고 과대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끈질기게 집착해요. 줄 때까지 연락을 한답니다. 제보 들어온 것 중에 1억 5천 피해 보신 분 제보자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교포다, 재벌 3세 혼외자다, 뭐 승마했다, 뭐 51조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사기를 치면서. 근데요, 이은희 변호사께 최종 목적이 남현희 씨가 아닌 다른 걸 수도 있다. 다른 걸 보면서 지금 계속 이런 행각을 벌이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뭐 이건 뭐 조심스럽지만 일단 추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가 남현희 씨한테서 금전을 편취했다기보다는 남현희 씨를 옆에 세움으로써 이제 주변에다가 금전을 편취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활용을 하려는 목적이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지금 굉장한 물자와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시간에 살펴본 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어플 같은 화면을 만들어서 뭐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저런 걸 준비하려면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걸 보여요, 지금요. 뭐가 어설픈 것도 있지만. 고가의 아파트에 이제 입주해 있고 또 뭐
고가의 차를 구입해가지고 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뭐 계속 경호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기서 수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네요. 이게 마음이 맞는지 아프네요. 모르겠는데 네. 그 이대 이상의 네. 수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망행위의 쇼를 하는 거에는 이 쇼에 들어간 돈보다 많은 돈을 자기가 이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남현희 씨가 재력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남현희 씨라는 사람을 옆에 세움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그 탄탄한 신뢰를 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돼서 정체가 나왔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벌 3세, 뭐 굉장히 돈이 많고 굉장히 어린 그리고 똑똑한 친구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펜싱 관련 아카데미라는 게 예. 사실은 좀 돈이 있는 아무래도, 그 계층의 예,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렇겠죠. 오고 부모님들이 오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닐까라는 좀 합리적 추단을 해봅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 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사기 사건 보셨어요? 혹시 유사한 거라도? 뭐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것들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요. 뭐 일례로 뭐 예를 들면 방송국 PD를 사칭해서 뭐 리포터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제 그 대학생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만나보고 너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뭐 얼마나 그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보고 내가 너를 채용하든지 어떠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내서 이제 술을 먹이고 약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금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렇게 돈이 많은 PD인데 내가 너 저기 해외 기획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돈을 받게 해줄 수 있어. 너 뭐 이태리 한복 모델, 뭐 프랑스에서 뭐 막걸리 모델 이런 거 시켜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지망생 카페 같은데 등장을 해서 거기서 사람을 막 모아요. 모집을 하고 구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서 이제 거만하게 면접 보다가 내가 오늘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놓고 왔어. 2천만 땡겨줘.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이런 거 보셨어요 하면 제가 이 밤이 새도록 사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SNS 채팅방에서 누군가 대출 중개 앱으로 신용도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대출한 돈을 어디에 쓰냐고 하자 보안상 대출이 가능해야 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과를 알리자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대출을 받아보라고 답합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은 SNS 속 대출을 권한 인물이 전총조 씨였다며 공익 제보를 받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한 업체 강연에 참석해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집착해요. 줄 때까지 연락을 한답니다. 제보 들어온 것 중에 1억 5천 피해 보신 분 제보자가 들어왔는데 파라다이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 씨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강연을 진행한 업체 대표도 공범 혐의로 함께 고발된 가운데 취재진은 전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로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이곳에서 누군가 자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는데 최근 남 씨와 결혼할 거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오른 전청조 씨였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 그것 때문에 왔다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 씨가 있는 곳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온 전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에 대해 기초 조사한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남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를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남 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스토킹 사건 이후 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제 전부터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걸 알았음에도 결혼을 결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 씨의 수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남 씨는 전 씨가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임신에 성공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